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세타를 각의 크기로 하는 동경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이랑 저 동경이랑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사인의 값은 반지름분의 저 교점의 y좌표, 즉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즉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즉 x분의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보시다시피 r, x, y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부호도 r, x, y로 인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어차피 양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교점의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몇 사분면에 생기는지를 알면 교점의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부호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교점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하고, 교점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이라면 교점의 x좌표는 음수일 거고 y좌표도 음수겠죠. 이런 식으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보면은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면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모두 다 양수일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타가 만약 제2사분면의 각이라면 교점의 x좌표는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r분의 y는 양수일 거고 r분의 x는 음수, x분의 y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라면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일 거기 때문에 r분의 y는 음수, 즉 사인은 음수이고요. r분의 x도 음수, 코사인은 음수이고요. x분의 y,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세타가 제4, 4분면의 각이라면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어때요? r분의 y니까 음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x가 양수니까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타가 몇 사분면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거를 기억하는 방법을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는 양수인 것만 기억을 해서 양수가 아닌 거는 음수가 된다라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1사분면에서 양수인 거를 찾아보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 자리에다가 올이라고 써놨어요. 전부 다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사분면을 보시면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양수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죠. 그래서 탄젠트라고 써놨고 4, 4분면에는 코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1, 4분면에서 4, 4분면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외우시면 되는데 얼싸, 탄, 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얼싸, 탄, 코. 자, 조금 변형해서 외우기 쉽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탄을 아니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얼싸안고가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애들을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나머지는 음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의 부호를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알면 부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분의 11파이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일지 찾아보세요. 6분의 11파이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요. 한 바퀴를 전부 다 가지 못하고 6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죠. 그러니까 동경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제4사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제4사분면의 각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외웠던 거 기억해 볼까요? 제1사분면은 얼, 여기는 사인,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이렇게만 양수인 거죠. 그럼 제4사분면의 각은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라는 거니까 사인 세타의 부호는 음수, 그쵸? 코사인 세타만 양수, 탄젠트 세타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얘는 음의 방향으로 파이를 다 못 가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니까 이쯤에서 멈추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3,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3, 4분면 어때요? 탄이죠? 탄젠트만 양수란 소리예요. 그래서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만 양수. 쉽죠? 자, 그 다음 160도. 160도는 바로 알 수 있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제2, 4분면의 각입니다. 제2, 4분면 어때요? 사인만 양수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만 양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모두 다 음수다. 자, 그 다음 440도는 어떻죠? 440도는 360도에다가 얼마를 더 간 거예요? 100이 아니죠? 80도만큼 더 간 거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 양의 방향으로 80도만큼 더 갔다. 요쯤 더 간 거죠? 그래서 제1사분면의 각이구나. 제1사분면의 각이라서 제1사분면은 어때요? 올. 전부 다 양수라는 거죠. 사인 세타도 양수, 코사인 세타도 양수, 탄젠트 세타도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까먹지 않게 오른쪽에다가 잠깐 써놓고 갈게요. 얼, 사, 안, 탄, 코. 요거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사인 세타는 음수, 코사인 세타는 양수래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양수인을 먼저 봐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곳은 여기나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제1사분면이나 제4사분면 두 개밖에 없는데 제1사분면의 경우에는 사인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사분면은 제4사분면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인 세타는 음수, 탄젠트 세타는 양수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양수인을 먼저 볼까요?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큰 곳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인데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려면 여기밖에 안 되겠죠? 제3, 4분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3, 4분면의 각이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3번 보시면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는 탄젠트 세타가 양수일 테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는 탄젠트 세타도 음수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언제밖에 없을까요? 2개 이상 양수인 사분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1사분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제1사분면. 그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코사인과 탄젠트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여기밖에 없겠죠. 사인만 양수인 경우. 그래서 이때는 제2사분면인 거예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1사분면이거나 또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두 개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6번은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0파이이고 중심이 5인 원 위에 두 점 AB가 있대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죠? 넓이가 100파이인 원이니까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얘가 100파이라는 거니까 R 제곱이 100이 되어서 R은 얼마인 거예요? R은 10. 즉, 요 원은 반지름이 10인 원이었다. 이걸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이다. 반지름 우리 찾았으니까 호 AB의 길이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0.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중심각을 모르는 상태인데 L은 R세타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 AB의 길이, 즉 20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10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인 거예요. 그럼 세타가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까지 알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현의 길이를 구할 땐 보통 어떻게 하죠? 절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각이 어떻게 되죠? 세타를 2로 나눈 거니까 세타가 2였으니까 1이 될 겁니다. 1라디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을 H라고 하면 지금 요 삼각형을 한번 봐보세요. 요 삼각형. 저 삼각형을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지금 O고 여기가 B고 여기가 H, 여기가 90도겠죠? 자, 그때 중심이래. 요 크기 얼마예요? 요 크기? 1이죠. 근데 우리는 OB의 길이가 1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 BH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을 떠올릴 수 있겠죠. 10분의 BH는 사인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BH의 길이는 10 사인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AB의 길이는 BH의 2배가 되기 때문에 20 사인 1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생각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세타. 자, 그랬을 때 저 동경과 원이 만나는 요 점을 점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P의 좌표를 x, y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때 사인 세타는 얼마죠?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인데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y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때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였잖아요. 1분의 x니까 그냥 x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얼마였죠? 탄젠트 세타는 x가 일단 0이 아닐 때 정의를 할 수 있죠. x가 0이 아니라면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였잖아요. 그래서 x분의 y가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려고 하니까 x 대신 코사인 세타를 한번 넣어보고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한번 넣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구나 라는 관계를 얻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요 px, y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의 점이잖아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점 p가 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넣어보고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사인 세타의 제곱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통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의 제곱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표현할 때 이 제곱을 세타 왼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우린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사인을 먼저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기 편하려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더라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정의를 하더라도 저성질을 똑같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y축,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도 동경이 세타인 동경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세타인 동경을 저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도 이 점의 좌표를 p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x분의 y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r분의 x분의 r분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분모 분자를 둘 다 r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r분의 y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라는 관계를 똑같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반지름이 r이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관계식에서 x는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정리해보면 y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p의 좌표는 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고 즉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넣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넣었을 때 저식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건데 얘 풀어보시면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이죠.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7번.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일 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구하고 설명 듣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떠올릴 수 있겠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세타 대신 5분의 3을 넣어주면은 5분의 3의 제곱은 25분의 9죠. 우선 얘부터 정리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 자리에 5분의 3을 넣어주면 얘는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25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얘는 25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면 얼싸 사인만 양수잖아요. 그럼 코사인은 음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알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분의 3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2번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2번도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보시면 169분의 25입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169분의 144가 되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겠죠. 근데 세타가 지금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는 소리는 제3, 4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싸 탄젠트만 양수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음수겠죠. 사인 세타는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12였던 겁니다. 자, 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5분의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어서 5분의 1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저 두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각자 먼저 풀어봅니다. 혹시 다 푼 친구들은 문제 9번도 풀어보세요. 자,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랑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곱셈 공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좌변은 얼마예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입니다. 근데 우변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되는 거죠. 9번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변은 얼마죠? 4분의 1. 그 다음에 우변에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5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은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쟤는 통분을 먼저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분하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분모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분모의 곱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지금 분모 분자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거는 분모 분자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요렇게 하고 보니까 분자가 딱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 구해놨잖아요. 8분의 5라고. 그래서 8분의 5의 역수니까 5분의 8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0번. 자, 다음 식을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2번은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요 두 개의 식을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전개를 해봐야겠죠. 얘를 먼저 전개해 볼게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것도 전개를 해볼게요. 뒤에 거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죠. 얘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도 해볼까요? 2번은 지금 분모를 통분해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자, 그럼 분모 두 개를 곱해 볼게요. 1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얘 앞에 거의 분자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괄호로 묶어주면 뒤에 거는 얘 곱하기 얘가 분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 괄호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괄호 풀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죠? 저거 지금 합차잖아요. 그러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저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꼴이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분모는 간단히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은 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분자도 정리해보시면 코사인 코사인 없어지고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 하나랑 분자에 있는 코사인 세타가 하나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분자에서 얘 없애고 분모는 요 제곱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만 남는 거니까. 자, 그럼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뭐랑 똑같죠? 탄젠트 세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2 탄젠트 세타구나, 요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11번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건우가 0 이상, 세타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한 풀이래요. 건우의 풀이가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바른 답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건우의 풀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인 세타가 5분의 4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 위에 직각삼각형 OAB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OA는 5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3,
이므로 코사인 세타는 5b분의 5a가 돼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게 보이죠, 여러분? 지금 건우는 세타가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해버렸어요. 근데 세타는 0 이상 2파이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생각해야겠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4니까 5분의 4 제곱해보시면 25분의 16이 됩니다. 그럼 얘는 25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둘 중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타가 만약에 1사분면에 있다면은 지금 얼사탄코잖아요. 코사인은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서만 양수죠.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제1사분면의 각이거나 제4사분면의 각이라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지만 세타가 만약 제2사분면이거나 제3사분면의 각이라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찾아줘야 제대로 푼게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문제 12번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곱셈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요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뭐가 더 쉬울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해볼까요? 우리 x 더하기 y를 알고 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얘랑 똑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 잘할 것 같아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3분의 2라는 거 알고 있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쟤는 구하는 방법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쟤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근데 좌변은 지금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고 우변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1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5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구하려는 걸 다 구했으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고 거기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거기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빼기 마이너스 18분의 5는 플러스 18분의 5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8분의 23이 됩니다. 그럼 제 계산해주시면 얘 약분해주면 27분의 2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잘 보시면 지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분자를. 다음에 분모에는 사인 세타가 있죠. 다음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분모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다음에 분자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알고 있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앞에서도 했듯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요. 그럼 좌변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3분의 2분의 1이 되어서 재계산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